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 10일 기준으로 그 전후가 상당히 크게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적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4월 10일 기준으로 크게 선택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단조들도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크게 또 비중을 2배, 3배 늘린 적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수익 실현을 매일같이 한두 종목씩 수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팔로우 하셨다고 하면 최근에 또 직전 또 한 2주 정도 동안 또 안 좋았던 분위기가 상당히 또 크게 또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링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목이 머니케어 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케어맨이고 저랑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저를 좀 팔로우 하시면 아마 크게 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제는요, 방산 실적은 지속적으로 양호하다. 그리고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채널의 포트폴리오 종목인데요. 상당히 또 괜찮게 또 수급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의사결정할 때는 하다. 또 목표가를 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체크해보고 이야기 드릴 거고요. 최근에 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치적으로 조금 사실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들시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오는데 그래도 멋은 있어야 되는 게 트럼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 시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어디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갖다가 건전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개 다 질러놨는데 지금 다시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관심을 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 바로 국면 전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관세 정책이 다음 달 정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크인 같은 경우나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좋진 않을 텐데요. 저는 테크인 정도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좀 저렴한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에너빌리티에서는 추가적으로 어제도 제가 영상을 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공략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에너빌리티하고 에스텔에 관련돼서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7시 45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닝 브리핑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제가 장 시작되기 전까지 나름 의견을 갖다 쭉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관련돼서도 살짝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가 제가 오늘 여의도 테마 같은 경우는 센즈랩 모니터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센즈랩 12% 이상 상승을 했죠. 장 시작 초에는 1.2% 이 정도였어요. 그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좋은 또 기회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4x4를 이야기 드렸는데 뭐 시초부터 상한가 때렸기 때문에 패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일같이 이런 것들도 짬짬이로 여러분 줄이가 나가셔도 괜찮다. 이게 주력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과연 주식을 하고 혼자 하면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면 재미도 있고요. 또 트레이딩하고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하고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삼성전기 관련돼서 리포트 드렸습니다. 저렴한 구간이고 매수할 만하다라고 해서 장대 양봉 이후에 근데 한 번밖에 기회가 안 왔어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저도 보유 비중이 20%였는데요. 오늘 저는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뉴스로 발생이 되면 뉴스에 어떻게 매도하고 또 다시 또 눌림이 들어오면 또 생기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반등이 올라오게 되면 단기 차익물이 나오니까 다시 또 눌리겠죠. 실제로 보면 살살 눌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급락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삼성전기 1분기 실적은 좋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가이던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삼성전기의 피크 시점은 3분기 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좀 눌림이 들어오면 우리가 한 5월 한 중순 이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월 8일 정도가
이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FMC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 공략 포인트 잡아보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로봇 관련돼서는 하이젠, 아날엠, SBB테크, RS 오토메이션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 채널에 보니까 대충 보시니까 한 세 분 정도는 RS 오토메이션 매수하셨는데, 상당히 촉이 좋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분들이 전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쌍방향 채널은 소통은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좋은 내용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또 이야기 드린 건 아까도 시작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국면 전환을 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 오늘 주제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제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이렇게 브리핑을 갖다가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HD 현대 마린 엔진 수익 실현 진행을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상승을 해봤자 제가 볼 때는 10% 이상 상승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 고점에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요즘 또 최근에 보면 장이 또 조정을 받잖아요.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오늘 종목들 중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들은 급락하면 반등하고 나서 다시 놀리는 이때 타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망이 좋으면 올라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지금 이미 선반영을 해가지고 대부분들이 어떻게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요 조정을 충분히 받아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HBM 관련된 부분,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하고요 이쪽 관련돼서는 조정을 갖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가 빌빌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우크라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을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아, 두산밖에 전진건설 로봇 등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다가 투자를 못하신 분 같은 경우 현금 여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주당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시에 클로징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리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독자분들도 그냥 혼자서 나홀로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00원을 투자하시면 그죠?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같이 할 수 있고 제 채널 케어맨과 같이 할 수 있음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왜 최근에 보면 관세 이야기가 많이 붙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수입품이 어디가 많아요. 전기전자장비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계, 원자로, 보일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여기 보일러도 해당이 되겠죠. 경동 보일러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경동 나비엔이죠. 예. 하도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우리가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5번째 있는 게 의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10등에서 지금 5등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율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트럼프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LIG 넥슨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25만원에 우리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글쎄요,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제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뭐한다? 벤치마크로 쓰고 이 종목을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다. 주당 단가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배제하고 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보는 건 여기 오타가 있네. 제 기자가 오타를 다네요. 자, 항공우주 여기 보니까 올해도 가이던스 상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전망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에어로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접하고 있죠. 중요한 건 주가의 위치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그 틈새로 항공우주와 LIG 넥슨은 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수익은요, 우리가 LIG 넥스원은 지금 작년에 뭐 40% 이상도 냈었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직전 6개월이나 세 번째 공략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좋은 또 성과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거의 3개월에 한 번 정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 다 우리가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계속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머니케어 스쿨에서 여러분 스킬업 과정에서 이야기 드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어떤 종목이에요? 가치주였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가치주가 뭘로 바뀐 거예요? 플러스에서 성장으로 바뀐 거잖아. 이게 뭡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들이 그 한 해의 주도주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로 가는 것들은 뭐를 해도 됩니까? 스윙 거래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눌림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고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하면서 살짝 우상장 하겠죠. 주식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가겠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거품과 또 다시 상세에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게 되면 이것들이 만약 원래 본연의 가치로다가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을 갖다가 공략해 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QOQ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외로 말입니다. 한 번 또 브레이크 타임 없이 계속 달려버리면 한 번 쉴 때는 좀 많이 쉬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 전력 설비 관련된 중에서 변압기 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플러스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보셔야 되는 건 기존의 가치주가 최근에 트럼프나 미국 정책 또 글로벌 환경에 의해서 성장으로 변화가 오는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 조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는 게 뭐 변압기 뭐 이런 것들도 연속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중에서 제가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 뉴스가 왜 갑자기 나올 거야? 지금 지난 한 2주, 3주 동안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다. 갑자기 어저께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처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조정을 갖다가 아주 주구장창 받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예,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국면 전환용으로 남겨둔 거죠. 이것이 저는 어쨌든 뭐 옳든 그르든 저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싼 구간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 222도편 제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통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마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그 두산마켓이라든지 전진건설로봇 다 비슷한 그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의 모양은 같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고르시는 것들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개인 플레이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큰 거 쉽게 가지 않잖아요.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제가 곧 여러분들도 제 트레이딩 차원으로 이야기 드린 것들도 친절하니까 제가 어때요? 항상 커버링을 또 해드리고 케어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간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배드 시그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는 연습도 좀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장대 음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죠? 앞으로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뜻을 갖다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항상 뭐 한다? 예. 매도 시그널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고점 플레이는 항상 그렇게 가셔야 돼요. 배드 시그널.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도 말입니다. 이 구간에 정상적으로 매도 치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틈새 시장이니까 이건 틈새로 노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치 플러스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이 종목은 아닌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평화협정 체결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그 체결한 이후부터는 뭐예요?
기존의 가치 플러스 이제는 이슈 플러스 성장 이렇게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이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성장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8,000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개인도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방으로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20% 정도 매수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비중 맥스 한 50%까지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또 좋은 또 한 번 정도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이전 종목은 테마가 항상 엮여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드리블을 해나가야 되니까 트레이딩 관점이 50% 이상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충분히 하락은 매도량도 엄청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전망이 안 좋은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관세 정책 펼쳐나가니까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나 충분히 낮은 구간에 와 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싼 구간에 와 있다면 틀림이 없고요. 전체적인 평균 레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8만 원 욕 나오네요. 그죠? 여기 나오더라도 할 수 없죠.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18 하겠습니다. 여기가 평균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보다 하방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치를 오래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8만 원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매수 공략해야 되는 건 이 하방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양봉 보시면 돼요. 뭐라? 양봉. 양봉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 양봉,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환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5월 8일, 그쯤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들은 좋은 종목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관련된 부에서 흑자 나누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죠? 삼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리가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관심을 받은 뭐 ABL 바이오 뭐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제가 주로 하는 뭐 SK 바이오팜 이 정도 수준이 10개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게 조금 인해서 뭐 영업이 크진 않고요. 그런 내용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싸지면 싸질수록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략하기 좋다. 다만 그런 것들이죠. 15에서 18 정도 가야 아주 높은 수익률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생각해 두시고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일단은 양봉 대기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마치 4월 10일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뭐한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해소하는데 이미 충분히 선반영해서 주가는 조정이 받았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언제요? 불확실성 해소가 나타날 때. 그러면 기본적인 반등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1단, 2단, 3단 하락까지 구간 다 들어왔고요. 최저가 다 찍혀 있습니다. 이제 하방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로 매도량도 없을 거예요. 왜? 직전 이것이 2년, 3년 동안 제일 낮은 구간에 이미 진입을 했거든. 자, 저는 3만 원에 이미 20%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아래쪽에서 뭐 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분할 매수 진행을 하겠죠. 저는 양봉 보고 밑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반도체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좀 조정을 받잖아요. 때가 되면 시간을 두고라도 저는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월달 제가 볼 때는 이후부터는 저는 양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올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충분히 조정을 미국장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크게 경기가 아주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난다 하면은 크게 한번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후로부터는요 랠리업을 6개월 이상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관세 협상 이런 것도 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분기 말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반도체 부분은 곧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하잖아요.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 바이오나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동차까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 보는 것들인데, 내가 충분히 현금 여력이 있고 그런 비중 컨트롤 하면서 평단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낮은 구간인데 왜 쫄아야 됩니까? 쫄지 마시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공략해 주셔도 괜찮다. 테크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시장이 딱 반등이 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개인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들도 훨씬 좋은 종목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할 거면 뭐합니까? 예, 인기 많은 것들,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가벼운 것들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또 높은 또 수익 추구도 가능한 거,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선정한 게 테이크행입니다. 두산에너비는 어제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2만, 지금 오늘 여기 찍혀있는 요게 어제 제가 매수한 가격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해서 제가 요걸 캡처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잖아요. 상방으로는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 저는 20% 매수했고요. 이 하방 쪽으로 비중 늘려가면서 매수할 겁니다. 비중은 20에서 50%까지 이 하방으로 열어둔다는 표현을 갖다 여러분 상당히 하방으로 매수하시는 적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하방으로 매수하는 건 중간중간 양봉 들어올 때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갑자기 시장에서 뉴스가 좋게 터져요. 그래서 급등해버리면 그것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물량은 잡아두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초병이 20% 정도 되고요. 아주 상황이 안 좋을 땐 10%씩 쪼개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관련된 내용을 어제 영상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뭡니까?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만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어제 뉴스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국 비즈니스는 미국이 나 홀로 한국 혼자서 이거 알아서 다 원전 관련된 거 건설하고 수주 따내고 다 해라, 그렇게 허용할 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우려사항, 민간국가 지정만큼은 제가 볼 땐 크게 우려사항은 아니야.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야, 유럽 거하고 미국 거는 우리가 좀 먹어야겠는 걸,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중동에서 지금 수주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나 유럽을 가기가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는 것들이 뭡니까?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된 부분들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현재 지금 좀 내려와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하면 되는지 양봉 보고 매수하면 되죠. 자, SL 같은 경우는 제가 단연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갖다 꽤 많이 냈잖아요. 그죠? 요 윗구간은 우리가 버렸고, 여기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상당히 작은 수익률 아니었잖아요. 3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원점 타격 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합니까? 또 하방으로 열어두는데 아직 양봉이 안 터졌으니까 양봉 매수할 때 여긴 하방 구간이잖아요. 25% 정도 초기 매수 물량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세요. 불확실도 해소가 되고 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랜 경험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주거든요. 현재 이 종목은 성장주예요? 아니에요. 성장주는 아닙니다.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구간에 사가지고, 어때요? 지금 BER 자체가 낮은 회사거든요. 저 3만원 밑에서는요, 실제로는 PBR이 아마 0. 제가 안 봐도, 계산 안 해봐도 대충 0.7 이 정도밖에 안 될걸요? 아마 1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1.2, 0.8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3만원 아래쪽에서는 그쪽 아래쪽이죠. 마치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시 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흘러도 뭐합니까? 지금 당장 안 올라서 좀 눌린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뭐합니까? 평단 조절만 잘 해놓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항상 제 가치를 구현해 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이 종목은 거래 안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현대공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거품이 껴가지고 주가 확 올라가고 이런 종목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셔야 되고 구독도 누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채널에 좀 더 많은 또 케어링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머니키어스 거래원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